피부염이 더 심해지거나 하시지는 않았나요? 채널에 영상 보다가 저랑 비슷해서 구독했어요. 동변상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피부 가지고서 그 뒤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약을 먹고 있잖아요, 제가.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점차 피부가 나아지는 게 보이면 이제 피부 관련 영상을 더 찍는다고 이제 그 후기를, 그 뒷 내용을 찍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가 정말 호전이 된다고 느껴지면 그때 영상을 남기려고 했던 게 이유였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약도 먹고 연고도 바르고 주의할 건 주의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했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막 진짜 3달에 한 번? 2번?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뭐 하루 이틀 놀러 갈 때 그럴 때 잠깐 아니고서는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그냥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피부가 많이 좋아지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지우고 그 이후에도 피부가 이제는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다시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전보다는 아니지만 피부염을 정말 심하게 앓았을 때는 화장을 못했으니까 그때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제가 지금 조명을 샀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게 밝아요. 괜히 샀나봐요. 그래도 다들 쓰길래 저도 사봤어요. 쿠팡에서. 제가 피부염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가 먹고 바르고 쓰고 지켜왔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 이전 영상에 다 담았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 주사 피부염 영상에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주사 피부염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회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피부가 다 다르고 지금 피부염 증상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약을 먹고 있구나, 뭐 이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언니,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염이 더 심해지거나 하시지는 않았나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그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요. 편의점 갈 때나 뭐 강아지 산책할 때나 그거를 매일 쓰고 나가는데, 그 마스크를 쓰면은 저는 막 피부가 붉어지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 마스크가 얇고 가볍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착용감도 저는 그게 너무 크고 편해서 오히려 그걸 썼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뭐 대중교통이나 멀리 좀 가게 되거나 그럴 때는 KF94 마스크를 써요. 그 마스크를 쓰면은 제가 여기가 넓은 편이거든요. 가루가, 얼굴형 가루가 넓어요. 역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광대 쪽이나 아니면 이 볼 쪽이 많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피부염이 더 심해진다고 하기보다는 그 마스크를 썼을 때 그때 잠깐 피부가 붉어지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극이 있죠.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약간 옥죄에 온다고 해야 되나? 뭐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얼굴이 면적이 넓은 편이라서. 혹시 평소 피부 타입이 어떠세요? 건성이신가요? 저는 건성입니다. 그 세수를 하고 나오면 피부가 당겨요. 속부터 당기는 그런 건성이에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코랑 이마는 좀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합성인가? 지성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부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봤는데 그 기계로 이제 얼굴에 갖다 댔을 때 저는 건성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동변상련.
저 같은 경우는 계절마다 피부가 마음대로 변해서 진짜 내돈내산, 진짜 순한 건데도 안 맞아서 발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저도 지금은 이주 쓰는데 이주도 실비가 가는 건 아시죠? 완전 공감 이라고 남기셨는데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이거는 내돈내산 맞아요. 피부염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면은 그냥 쓰던 것도 안 맞고 뭐 좋은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결국은 그거죠. 돈 주고 사보고 쓰고 안 맞으면 바르고 몸에다가 발에도 바르고 무릎에도 바르고 손가락에도 바르고 팔꿈치에도 바르고 바를 수 있는 데는 얼굴 말고 바를 수 있는 부위는 아주 많아요. 아깝지 않아요. 이주드 실비 가능하죠. 저도 이주드 실비 가능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이주드를 처방해주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주드가 들어가 있는 이주드 제품이 들어가 있는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터넷으로 사요. 거리가 좀 되더라고요.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인터넷으로 그냥 사고 있어요. 실비로 사면 진짜 저렴하죠. 실비 처리가 되면은 그냥 몇천 원에 아마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선크림은 어떤 걸 바르시나요? 선크림은 매일 바르는 거잖아요. 매일 발라야 되고 아무래도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피부염이 있어도 선크림은 외출 시에는 무조건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부염이 정말 심할 땐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그냥 얼굴 가리고 나갔어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톤 28에서 나온 그 차단거리라고 해서 건성용으로 나온 선크림이 있어요. 저는 그 제품을 작년인가 사가지고 제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제품이 약간 꾸덕꾸덕거려서 바르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 제품이 그래도 저한테는 성분도 잘 맞고 트러블도 없더라고요. 그 제품이랑 이제 이니스프리에서 나오는 그 마일드 선크림이라고 좀 저렴해요. 근데 그 제품은 성분을 봤을 때 제가 성분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에서 봤을 때도 나쁜 성분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바르기에는 괜찮은 선크림인 것 같아서 그 제품 그렇게 두 가지를 저는 사용 중이에요. 디아님 이지드 크림 계속 쓰고 계신가요? 이지드 크림 계속 쓰고 있어요. 이지드 크림이랑 그 클렌징은 제로이드 더마뉴엘 그 클렌징 젤이랑 뭐였지? 그 폼 에뛰드 그 약산성 폼 클렌징 있잖아요. 그 폼 타입 그거 사용 중이에요. 그 제품은 계속 쓰고 있어요. 제로이드 더마뉴엘 클렌징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저렇게 대용량은 어디서 파나요? 제로이드 더마뉴엘 클렌징 젤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대용량으로 치시면 나와요. 저도 원래는 쬐끄만 거 사서 쓰다가 대용량 나온 지 몇 달 됐나 봐요. 그래서 다 쓰고 대용량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수란트라 크림 다시 사용해 보셨나요? 네, 저는 다시 사용 중이고요. 처음에 대학병원 갔을 때 수란트라 크림도 처방을 받았었는데 그때 사용했을 때는 2, 3일 정도 쓰다가 갑자기 피부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럽고 막 뭐가 올라와서 이거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용을 쭉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사용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 샴푸는 뭘로 바꾸셨나요? 샴푸는 저는 킬앤모이스처 네이처 샴푸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그냥 샴푸도 피부염이 있기 전에는 이것저것 썼어요.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세일 많이 하는 거 사가지고 썼는데 아무래도 이게 주사 피부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샴푸를 하다가 그 샴푸가 혹시 안 좋아서 내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샴푸도 바꿨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막 그렇게 알아보고 바꾼 제품은 아니고 그냥 천연 샴푸라고 검색을 해서 그냥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두피에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두피에는 문제는 없었어요. 두피가 간지럽고 두피에 뭐가 각질이 일어나거나 물집, 뭐 농포 같은 게 있거나 뭐 붉게 부어오르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샴푸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피부를 위해서라면 되도록이면 성분이 좋고 순한 샴푸를 쓰는 게 좋겠죠? LED 크림을 코 옆 나비존에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바르다가 좀 힘들어서 중단했었는데 혹시 지금 LED를 바르실 때 화끈거림이 없었나요? 저는 LED 크림을 처음에 발랐을 때 얼굴 전체에 열감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연고는 되도록이면 눈 근처까지 바르시면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좀 떨어진 부위까지만 이렇게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의사가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걸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LED 크림은 소량으로 이제 처음 발라서 점차 부위를 넓혀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분 크림이나 뭐 집에 갖고 있는 버스 크림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셔도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대학병원은 어디 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교수님도요. 교수님 성함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동의 없이 알려드려도 되나? 교수님 성함은 좀 그렇고요. 대학병원은 제가 두 군데를 추천을 받았어요. 동네 피부과에서 서울대학병원이랑 연세대학병원 이 두 군데가 서울의 피부과를 잘 보는, 주사 피부염을 잘 보는, 이 피부염을 잘 보는 병원이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저는 연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주사 피부염 증상은 어떠셨나요? 주사 피부염 증상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 지루해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말해드릴게요. 저는 접촉성 피부염에서 주사 피부염으로 이렇게 간 단계고요. 제 증상은 간지럽고 얼굴에 막 열감이 오르고 눈이랑 입 빼고 이제 막 좁쌀 여드름이 얼굴을 덮었고요. 막 짜서 나오는 그런 큰 여드름이 아니고 정말 오돌토돌하게 많이 생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좁쌀 여드름이었어요. 그리고 전 특히 이쪽이 되게 많이 간지러웠거든요. 얼굴 전체도 많이 간지럽긴 했는데 특히 이 귀 아래쪽 턱 부분 이쪽이 많이 간지러웠어요. 아무래도 열이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은 그쪽이 제일 많이 간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좀만 열감이 느껴진다 싶으면 바로 뒤집혀요. 네, 바로 뒤집혔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이제 눈까지 영향이 와요. 그래서 눈 때문에도 안과도 많이 갔었는데 피부염 자체가 아무래도 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제 증상은 이랬어요. 네, 큰 여드름보다는 작은 약간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얼굴 전체를 덮었고 간지럽고 열감이 좀 많이 심했고 이런 증상이었어요. 아벤느에서 이지드를 바꾸신 이유가 뭔가요? 아벤느는 계속 사용 중이신가요? 아벤느에서 이지드를 바꾼 이유는 아벤느가 조금 더 건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벤느를 사용하다가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습이 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지드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건조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건조함을 느끼는 계절이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지드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이지드 크림을 다 쓰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배송이 막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 사이에 아벤느를 또 써봤어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저는 뭐 아벤느든 이지드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디아님, 간지러운 거 지금까지도 있나요? 라고 한 달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지금 간지러운 것도 없고 홍조 그 붉은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것도 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관리나 이런 거 따로 하시는 건 없나요? 관리는 따로 안 해요. 이제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 막 이런 거는 따로 안 받고요. 처음에 이제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을 때 병원에서 그냥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 피부 진정, 재생, 뭐 장벽 강화를 위한 그런 시술을 12회 정도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뭐 돈도 돈이지만 피부가 나아진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처음 1회 받았을 때랑 마지막 12회 받았을 때랑 제 피부 상태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느꼈죠. 이게 누구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난 이제 피부 재생 진정 관리 받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피부염이 정말 심할 때는 아무래도 피부에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레이저를 추천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뭐 다른 이런저런 뭐 시술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다 하지 않았어요. 다 하지 않고 피부의 지금 상태로 그 피부염이 있었을 그 상태에 어떤 자극을 가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안 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레이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레이저를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염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시술한 거는 그 초반에 받았던 그 진정재생 그 초음파 관리였을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해하셨던 게 뭐 병원이나 아니면 먹고 있는 거,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막 광고 협찬 막 이런 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저한테 이득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래도 그 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제가 제품을 전 처음에 그런 정보가 없었을 때는 이 제품 저 제품 다 샀어요. 약산성이든 뭐 천연 성분이든 정말 A야 써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제품을 정말 많이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다 쓰고 뒤집어지고 쓰고 뒤집어지고 이런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써보고 좀 간추려서 이 영상에다가 소개를 하면은 그래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 그래도 그 선택의 폭 뭐라고 해야 되지? 구매를 할 수 있는 돈 낭비를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부염에는 그래도 뭐 아벤느나 이지드나 뭐 아토팜 제품도 괜찮고요. 아토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뭐 이런저런 제품들을 중에서 그래도 사보고 써볼 수 있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폭이 저는 이렇게 넓었잖아요. 넓어서 이거저거 다 사서 써봤는데 이 중에서 고작 한두 개가 맞았던 거예요. 한두 개도 뭐 많이 맞은 거겠지만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저랑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초 제품을 고를 때 이지드와 모모 중에 제가 10가지를 다 써봤다 10가지 다 써봤다면은 그 폭으로 5가지 중에 그러니까 10가지 살 거를 5개만 줄여서 간추려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제일 추천을 해주셨던 제품들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피지오겔 제품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피지오겔 제품이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거. 근데 저는 피지오겔을 써봤는데 피지오겔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저는 사용을 했을 때 좀 약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기름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기름진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가지고 피지오겔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잘 맞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피지오겔 정말 잘 맞겠죠? 근데 저는 피지오겔이 저한테는 그 느낌상 안 맞았어요. 그리고 또
달맞이꽃 종자유, 유산균 좋아요. 네, 달맞이꽃 종자유도 좋고요. 저는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균은 맨날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은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일단 먹는 게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감 내리기에는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뭐 얼음찜질이나 냉찜질 이런 게 좋긴 하지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느껴질 때 그때는 그냥 목 이쪽 뒤쪽에다가 쿨 롤러를 사용해서 열감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아이스팩을 목 뒤에 대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열감을 그렇게 내리는 편이고요. 저는 최근에 피부가 이제 막 뒤집어지거나 간지럽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피부가 많이 호전이 되었어요. 피부가 많이 좋았다, 건강해졌다고 느낀 게 이제 막 메이크업을 하고 지워도 피부에 뭐 별다른 트러블이나 막 뒤집히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피부가 많이 나아지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1, 2주 전에 편도염 때문에 온몸에 열이 진짜 미친 듯이 난 적이 있거든요. 열이 너무 나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몸도 몸이지만 피부가 많이 좋아졌는데 열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피부가 또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막 얼굴에 열이 막 계속 나고 식은땀이 계속 나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피부가 뒤집어지진 않았고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죠. 편도염이지만 너무 아프지만 내 피부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난 건강해졌구나. 그래도 피부가 조금 나아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뭐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막 피부에 열감이 오면 그냥 무작정 막 폭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제 대학병원도 다음 예약을 잡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 다음에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먹는 약도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고 관리가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이제 주의할 건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피부가 다시 그렇게 뒤집어질 이유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있잖아요. 막 뭐 사우나 뭐 이런 거 얼굴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행동 그런 거랑 막 먹는 거 술 이런 거 배꼽 짜고 뭐 밀가루 뭐 이런 거야 간간히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맨날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주의하고 살면은 이제 전처럼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심하게 자극받아서 이제 거기에 더 플러스돼서 피부염으로 지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산 피부염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댓글들 보면은 다 공감이 되고 안타깝고 좀 마음도 아프고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참 그래요. 아무튼 피부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피부염 그거 며칠 뭐 병원 다니고 뭐 하면 뭐 쓰는 화장품이 잘못됐나 보지.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뭐 약 먹어. 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봐. 뭐 다 해봤는데도 안 나으니까 피부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본인한테 맞는 화장품도 중요하고 식습관도 중요하고 한 번 걸리면은 진짜 언제 나을지 모르니까 그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정말 좋고 유명한 큰 병원 가도 안 낫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정말 스트레스 마음고생이죠. 그래도 저도 피부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완치라고 하기에는 참 뭐하죠. 완치하신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완치 개념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괜찮아졌는데 다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그냥 낫는다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면 피부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좋아지실 수 있어요.